안녕하세요. 채식은 어렵지만 채소 습관의 저자 홍성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밥 반찬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만의 포인트, 저만의 팁이 가미된 정말 초간단, 스피드한 반찬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도 채소 소믈리에이기 때문에 채소 반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채소는 감자입니다. 감자.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거, 그리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 다 좋아하는 반찬, 감자채 볶음입니다. 근데 이 감자채 볶음이요, 정말 간단하고 어디에나 다 손쉽게 만날 수 있고 하지만 막상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렵다, 망했어요, 다 부러졌어요, 기름에 쩔어가지고 들러붙어가지고 타고, 그러한 좀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자채 볶음 실패 없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러기 직전에 저의 포인트 넣는 거, 기름 아직 넣지 않아요. 짠! 짠! 꿀이에요. 이게 그냥 정말 신의 한 수, 포인트인데요. 이거지 이거. 진짜 딱이요, 딱. 평소보다 더 잘 된 것 같아. 자, 감자 주인공 감자예요. 감자는 이 정도. 큰 거면은 크게 하나 하셔도 되는데요. 보통 이게 감자가요, 진짜 이거 되게 양 적을 것 같아 하잖아요. 근데 채를 썰면은 은근 많아요, 은근. 그래서 그냥 주먹만한 거 한 개, 아니면 이렇게 한 줌 정도의 느낌? 작은 거 2알 정도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뭐 2명? 뭐 혼자 싱글이나 아니면은 뭐 부부, 아니면 애 하나에서 소인 가족, 뭐 이 정도의 느낌의 반찬 만드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자는 전분기가 있어요. 저 안에 전분기가 있는데 이 감자의 전분기는 위장에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감자채 볶음을 할 때는 이 전분기를 씻어내야지만이 그 체감이 살아있게끔 반찬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물에다가 한번 헹굴 거예요. 채를 썰 건데요. 강판에다가 채를 써셔도 되고, 이제 칼질 워낙 잘 하시는 분들은 그 강판 꺼내가지고 하는 게 더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제 칼로 그냥 썰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약간 쪽 썰고, 그 다음에 밑으로 돌려서 채 썰기. 저는 가늘게 썰어요. 이 감자채 볶음은 이제 하얗게 하는 감자채 볶음으로 만들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너무 두꺼우면 아무래도 좀 맛이 밍밍할 수가 있으니까 가늘게 써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간 너무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정직하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 이렇게 해서 전분기를 씻어내고, 이거는 약간 쌀 씻는 쌀뜨물 같은 개념의 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밥을 안 쳐도 되고 찌개를 끓여도 되고 국, 죽 다 활용하세요. 물 끓일 때도. 자, 이거는 이제 헹궈 올게요. 이 감자채 볶음에 또 실패하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잘 헹구는 거거든요. 그래서 헐렁 그냥 헹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몇 번 씻어냈을 때 아까처럼 뿌연 느낌, 뭐 조금의 뿌연 느낌도 없이 그냥 맑게 투명하게 물이 그렇게 될 정도로 세척을 해야지만이 감자채 볶음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분기를 거의 씻어내야지만이 체감과 그 식감을 유지하게끔 완성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물이 깨끗해졌죠? 자, 이렇게까지 해줄 거예요. 바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팬 달궈주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젓가락으로 볶는 거. 기름 먼저 하면 안 돼요. 기름을 먼저 하게 되면은 계속 흡수가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익을 때까지 흡수가 되니까 기름 넣고 계속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느끼하고 또 타게 되고, 또 약간 기름이 쩐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느끼하게 되죠. 그래서 마른 팬에 가열이 되면 그냥 헹군 감자채를 넣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메마르게 되면서 남아있는 전분기에 의해서 좀 바닥이 금방 눌러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 직전에 저의 포인트 넣는 거. 기름 아직 넣지 않아요.
짠, 짠, 물이에요. 이게 그냥 정말 그냥 신의 한 수, 포인트인데요. 기름을 넣기 전에 감자를 익혀주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물이에요. 물을 축여요. 물이 기름. 왜냐면 어차피 물은 증발을 하잖아요. 증발을 하고 감자는 볶아지면서 스팀 효과에 의해서 익기 때문에 저는 제일 간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익혀주냐면요. 감자를 하나 그냥 딱 씹었을 때나 젓가락으로 부러뜨렸을 때 조금 완전 완성이 아닌 좀 아쉽다 할 때까지는 물로 익혀요. 조금 제일 좀 두껍게 썬 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서 얇게 썰어서 금방 씹히거든요. 씹히긴 씹힌데 좀 아쉽다 이때 지금이거든요. 이때 기름을 넣을 거예요. 물은 이제 없어지고 그래야지만이 기름을 정말 많이 안 넣고도 전체적으로 윤기 있게 완성할 수가 있어요. 기름 두르고 그 다음에 소금, 후추 간. 소금 간은 사실 은근 좀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때 조절 잘 해서 해주시고 뭐 약간의 간장을 넣고 싶어 하면 간장 넣어주셔도 됩니다. 젓가락으로 해야지만이 체감이 유지가 되게끔 할 수가 있고요. 쇠 아니고 나무젓가락으로 볶아야 되죠. 실리콘이나. 물로 하는 게 거의 과정이 절반이라면 나머지는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참기름, 깨, 그리고 불을 꺼요. 그리고 남은 열기로도 부족한 1, 2%가 있기 때문에 이때 불을 끄지 않으면 나중에 식어서 먹으려고 하면은 뚝뚝 부러져서 에이 이러면서 이제 숟가락으로 퍼먹게 되죠. 여기에 이런 거 실파 송송 썬 거 있다면은 마무리로만 두르면 진짜 깔끔하게 감자채 볶음이 실패하지 않고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이 방법을 왜 몰랐지 하시는 분들이 정말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맨날 감자 볶음을 만든다고 해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상콤해. 그치? 생각해보니까 여기 지금 설탕 안 넣었어요. 저 설탕 안 넣었어요. 저 설탕 안 넣었죠. 설탕 안 넣었는데 설탕 넣은 맛이에요. 그 단맛. 여기에 저만의 팁 절임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뿅, 둘, 셋, 뿅. 이에요. 네. 훨씬 더 맛있는 식감과 맛있는 단맛 그리고 감칠맛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 부분으로 저는 무생채를 만들면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식감도 좋고 훨씬 더 단맛도 있게끔 이 아래쪽 초록색 부분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껍질 벗기지 말고, 껍질 벗기는데 힘들이지 마세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고 해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껍질이 있음으로써 무의 식감과 그리고 안에 그 수분을 보호하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또한 이 껍질 부분에 훨씬 더 영양소가 알차게 들어있어요. 채를 썰 건데요.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전체적인 조화로운 식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쪽은 껍질이 되게 위로 두고 채를 썰어 줄게요. 또 강판을 활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무 이렇게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보통은 절이잖아요. 소금으로만 절이시는 분들도 있고 소금이랑 설탕이랑 절이시는 분 있는데 여기에 저만의 팁 절임이 들어갑니다. 1차 절임으로 하나, 둘, 셋, 뿅, 둘, 셋, 뿅. 귤이에요. 네, 귤 또는 오렌지. 새콤하고 상콤함을 느낄 수 있는 과일을 같이 첨가해주면 좋은데요. 레몬은요, 첨가용으로 좋지만 단맛은 사실 크게 없어요. 그래서 새콤 달콤함이 같이 있는 이런 귤이나 오렌지 과즙이 적당합니다. 그냥 까서
설탕이랑 소금으로 절여도 되지만 이렇게 과일을 활용하면은 아무렴 일단 영양소가 첨가가 되겠죠. 이제 과일이 갖고 있는 이제 비타민과 또 유기산도 첨가가 되면서, 그리고 이 과일로 인해서 훨씬 더 보호를 해줘요. 약간의 이제 무 하나하나를 코팅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즙이 훨씬 더 맛있는 식감과 맛있는 단맛, 그리고 감칠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냥 귤 하나 이렇게 상큼하게 이렇게 해줘요. 이것도 번거로워하면 그냥 손으로 쭉 짜도 되고, 아니면 그냥 칼로 다져서 넣어도 돼요. 어차피 버무리면 다 으깨지니까, 이렇게 어차피 윗부분에 이런 것도 다 으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귤 하나 양 들어갔어요. 여기에 이제 소금은 반 작은술 느낌으로 넣을게요. 반 작은술에서 한 작은술이에요. 그러니까 기호에 따라 좀 짭짤한 거 좋아하시면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1차 절임이 귤즙과 소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버물버물. 여기에 약간 이렇게 뭐 파란 실파도 곁들이고, 보통은 소금에 절인다 하면은 그 물기를 꽉 짜가지고 뭐 그런 방법으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귤즙을 활용해서 만드는 무생채이기 때문에 이 자체 수분 그대로 해서 양념만 첨가해 줄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고 맛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벌써 그냥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얇은 거는요,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요. 이렇게 흐물흐물해지죠. 이렇게 더 얇은 거는 이미 인사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개 숙였어요. 네. 이 정도만 되면 금방 이제 숨이 죽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초 한 술 넣어주고 바로바로 들어갈게요. 마늘 넣어주고, 액젓도 한 작은술 넣을게요. 한 작은술. 고춧가루 한 큰술. 이런 무생채도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금방 색이 너무 빨개지고 텁텁해져요. 그래서 색을 물들이는 느낌으로 해서 버무려 줄 거예요. 그래서 깨도 살짝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비벼주듯이 손으로 무생채 달걀 후라이 해가지고 밥 위에 얹어서 들기름이나 참기름 탁 얹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밥도둑이죠. 이렇게 해서 물들게끔 얹어줄게요. 뭐 예를 들면 배추를 절이던가 뭔가를 절일 때 귤즙도 같이 함께 넣고 절여보세요. 훨씬 더 새콤하고 훨씬 더 입맛 돋궈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천연 재료를 활용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맛도 있고. 자, 또 이렇게 해서 먹으면 상콤해. 그치? 생각해보니까 여기 지금 설탕 안 넣었어요. 저 설탕 안 넣었어요. 저 설탕 안 넣었죠. 설탕 안 넣었는데 설탕 넣은 맛이에요. 그 단맛. 아삭아삭? 진짜 딱 새콤달콤한 무생채고요. 자극적이지 않게 정말 순한 무생채예요. 진짜 이 달달한 연근 조림의 향인데 진짜 좀 진한 향도 확실히 느껴져요. 아삭쫀쫀. 맛있다. 연근의 그냥 하나의 팁이라면, 연근이 이렇게 좀 뚱뚱한, 이게 약간 좀 퉁퉁하게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가느다랗게 좀 길쭉하게 생긴 연근이 있어요. 성별을 따지자면 그건 순연근, 이렇게 약간 통통한 거는 이제 암연근이고, 또 차이로 생각을 한다면 나는 좀 아삭한 연근이 좋아하면 이제 순연근을 좀 골라주시고, 좀 쫀득한 게 좋아하면은 암연근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쫀득한, 또 아무렴 조림은 좀 쫀득한 느낌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암연근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연근, 마, 뭐 우엉 이런 것도 진짜 예전과 다르게 마트에 많이 다 있어요. 이렇게 통연근을 사시면 됩니다. 보면 이제 껍질은 다 깠어요. 깠는데 이렇게 사실 이런 거 막 이렇게, 왜냐면 틈새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잘 안 까지는 거 있거든요. 그냥 이거 굳이 집착하지 마세요. 막 이것도 까야 된다면서 막 이거를 칼로 너무 긁어내고 하는데 먹는 거예요. 네, 먹으면 큰일 나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이 정도는 그냥 남겨서 바로 활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를 해줄게요. 두께는 사실 기호에 맞게끔 써시면 되는데 한 손톱 크기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에서 한 1.5 정도. 뭐 더 얇은 거 좋아하면 막 0.5까지 써셔도 되는데 좀 잘 부러지거나 약간의 좀 칼질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면은 채칼을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꼭지도 저는 또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것도 다 차로 아니면 육수로 다 빼면 돼요. 굳이 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연근 썬 거는 이제 한쪽에 이제 두고, 그리고 이 연근은 약간의 떫은 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떫은 맛도 한번 제거를 할 겸, 그리고 조금 더 조림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번 데쳐줄 거거든요. 물에다가 약간의 식초 좀 넣을게요. 식초를 조금 살짝 넣으면 연근의 갈변 방지, 그리고 약간 떫은 맛을 조금 제거해주고 좀 씁쓸한 맛도 좀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뭐 와르르 부어서 신맛을 내는 게 아니고 정말 뭐 살짝 한두 방울 정도만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한 1, 2분 정도만 데쳐주시면 되거든요. 연근을 만약에 많이 생긴 경우 이렇게 계속 요리로 해먹기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썬 자체에서 냉동 보관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그냥 말고 이렇게 데친 다음에 냉동 보관을 해주시면 그때그때 언제든 활용할 수가 있어요. 살짝 데쳐진 거는 물기를 빼올게요. 여기에서 이제 저만의 또 팁이 하나 들어가요. 뭐냐면 데친 연근을 바로 또 양념에 그냥 졸이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근을 조금 더 맛있고 색감을 좀 더 맛깔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밑간 작업을 해줄 거거든요. 바로 짠! 건표고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강판에, 만약에 건표고 가루를 아예 만들어 놓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만들어 두신 게 있다면 그거를 버무려도 상관이 없어요. 건표고 가루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조림을 했을 때 또 텁텁해지거든요. 그래서 살짝 그냥 향을 입힌다라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갈색 부분을 이렇게 활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를 버리느냐, 버리지 않죠. 이것도 다 육수로 그냥 그대로 말린 거니까 그냥 육수로 또 활용을 해주는 거고, 반찬으로 활용해 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갈색 부분만 이렇게 겉면만 활용해 줄 거예요. 자, 이 정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기에 이제 황설탕을 좀 준비를 했어요. 뭐 백설탕도 상관없고 흑설탕도 상관없어요. 일부러 색을 더 진하게 내기 위해서는 흑설탕도 활용을 하는데 그냥 한 작은술 정도만 넣어가지고 같이 입혀줄 거예요. 버무려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이제 졸여줄게요. 물 반컵. 마찬가지로 한번 이제 데쳤기 때문에 양념으로 또 막 연근을 익혀야지 막 이런 느낌보다 그냥 겉을 맛깔스럽게 졸여준다라는 생각으로 해줄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간장은 2큰술에서 3큰술이에요. 좀 진하고 달짝지근한 거 원하시면 3큰술,
그리고 약간 연하게 드시고 싶으면 이제 2큰술 조절해 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마늘, 맛술 하나, 올리고당. 이제 좀 더 찐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설탕 넣어주시죠. 여기서 이제 다 섞였다. 바르르 끓으면 연근 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 표고 가루와 함께 연근과 양념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다 골고루 졸여질 수 있게끔. 불은요, 약불이 아니고 그냥 센 불로 해서 바짝 졸일 거예요. 대신에 잘 뒤적뒤적 해주시는데 넘겨주듯이 연근을 졸여줄게요. 항상 조림에서 양념장 이 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그러면 물이 계속 생겨서 정말 졸여지기 힘들거든요. 항상 양념장 양념의 양은 본 재료의 절반 정도? 재료가 그냥 잠길 듯 말 듯 절반 정도의 느낌만 차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금방 어느새 색깔이 더 진하게 이제 되는데 표고 가루가 들어가면 훨씬 더 그 간장만의 그 간장색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조금 더 갈색화가 좀 더 잘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표고버섯 이제 육수를 따로 내서 이렇게 붓지 않아도 풍미와 향을 더 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의 바짝 졸았어요. 그쵸. 완전히 거의 한 3큰술 정도 이제 남았다 싶을 때 이제 마무리 해줄 거예요. 그래야지 찍어 먹을 소스도 되니까 여기 깨 솔솔솔. 그리고 저는 참기름 향을 좋아해서 항상 마무리에 좀 넣는 편인데 이거는 이제 기호에 따라서. 그다음에 불 꺼주시고 버무려줄게요. 진짜 이 달달한 연근 조림의 향인데 진짜 그 표고의 좀 진한 향도 확실히 느껴져요. 아삭쫀쫀. 맛있다. 쫀득하면서 아삭함이 살아있고 그리고 달콤하고. 이렇게 연근 조림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이렇게 연근 사가지고 한번 또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풍미 가득한 아삭쫀쫀한 연근 조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하면은 냉장고 저 구석에 있어 하시는 분들 있죠. 멸치볶음에 원래 설탕이나 올리고당 같은 당 들어가죠. 대신에 을 활용하면은 그 설탕을 대체할 수도 있고. 진짜 맛있다. 반찬 가게 필요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꽈리고추 멸치볶음에 멸치는 저는 조금 작은 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멸치는요, 저희 남편 배로 잡아서 남편이 건조한 아주 귀한 멸치입니다. 저는 좀 작은 멸치를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멸치와 좀 사이즈를 비슷하게 고추를 잘라줄 거예요. 좀 작게 그냥 송송 썰게요. 꼭지만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송송 썰어줄게요. 오늘 준비한 양은 한 줌씩, 멸치 한 줌, 고추 한 줌, 꽈리고추 한 줌, 멸치 한 줌, 이렇게. 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제 눈 감고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다 끝난 거예요. 진짜 밑준비 간단하죠. 양념도 집에 있는 거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만의 포인트 알려드릴 건데요. 시선 고정해 주세요. 먼저 가열을 하고, 저의 요리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는 처음부터 기름을 하지 않습니다. 마른 팬에서 먼저 멸치, 그다음에 한쪽에 고추,
이렇게 해서 마른 팬에서 하는 경우에는 고추의 풋내도 날려주고 멸치의 약간 비린 향도 날려주면서 훨씬 더 향을 좋게 해주는 과정이죠. 여기에 만약에 나는 깐 마늘, 알을 좀 넣고 싶다 하면은 마늘도 같이 통으로 넣어서 처음부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수분을 좀 날려주면서 이때 이제 어느 정도 향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때 저는 기름을 부어요. 이때 불 조절은 약하게 기름 둘러서 섞어요, 같이. 타지 않게가 제일 중요해요. 자신 없으면 불을 그냥 꺼서 약하게. 여기에서 물 부어주고요. 그다음에 물 하나, 간장 둘, 마늘 넣을게요. 마늘 넣고. 자, 이거는 뭐 다 알죠? 그쵸? 다 아는 거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저만의 비밀 하나 넣을게요. 과연 무엇일까요? 짜잔! 짜잔! 딸기잼입니다. 네. 딸기잼 하면은 냉장고 저 구석에 있어 하시는 분들 있죠. 멸치볶음에 원래 설탕이나 올리고당 같은 당 들어가죠. 대신에 딸기잼을 활용하면은 그 설탕을 대체할 수도 있고 멸치의 비린 향도 훨씬 더 가려주면서 훨씬 더 달콤하게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반찬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딸기잼 넣어요. 딸기잼은 한 큰술 넣었는데요. 좀 더 단맛 좋아하시면 2큰술 넣어주시면 돼요. 나는 뭐 포도잼이 있어, 뭐 다른 무화과잼이 있어, 다 병행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 이제 금방 벌써 향이 나죠. 멸치도 좀 작고 이제 고추도 좀 작게 썰었기 때문에 뭐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멸치볶음은 할 때 이렇게 한 줌씩 해주는 게 좋아요. 대량 해놓고 계속 먹으려고 하면 맛이 없어져요. 진짜 순식간에 하니까 한 줌씩 볶는 게 제일 맛있어요. 여기에 마무리 참기름 휘리릭, 그리고 깨 솔솔솔. 약간 소스가 조금 아쉽다 싶을 때 불 끄기. 그래야지 이제 남은 열기에서 조절이 되죠. 비주얼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요? 설탕 안 들어가서 진짜 그냥 딸기잼으로만 활용해서 훨씬 더 풍미와 감칠맛이 훨씬 더 배가 되는 꽈리고추 멸치볶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